장렬한 브리핑!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네, 제가 오늘 리스너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제가 더 분발해 볼게요. 아유, 예. 저희가 매크로부터 또 산업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네, 나눠볼 네, 네. 텐데 먼저 지난주 증시 오늘 11월 27일 오전 10시쯤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좀 어땠죠? 차익 실현 매물이 꽤 그러니까 나왔죠. 계속 상승했잖아요. 네. 한 4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우리나라, 미국 마찬가지로 상승해서 막판에 좀 이익 실현의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이 또 추수감사죠. 네. 또 블랙 그래서, 프라이데이도 예, 블랙 있었고. 프라이데이.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도 반반 안 하기 맞아요. 때문에. 하프장. 그렇지. 우리나라 한 수요일쯤 되면 사람들이 쪼는 건 아니고 좀 보고 가자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에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판타스틱하진 않았지만 네. 실망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충 YOY,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목요일, 금요일 온라인 쇼핑인데 한 5.5, 5.7% 성장했다니까 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실망스러운 건 아니니까 한국장도 빠지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오늘 이 그래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팅기는. 그렇지. 버팅기려고.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지난주는 월요일수 목까지는 올라갔지만 막판에는 그 차익 실현의 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갔던 거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죠. 떨어지는. 네네네. 우리나라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거래량이 좀 많이 그 특별한 줄었죠, 에코 금요일에. 관련되는 그 신규 상장 주가 뭐 많게는 2조 하다가 좀 빠져서 7, 8천억 거래됐기 때문에 그거 네. 빼고 나면 하루에 거래 금액이 뭐 한 5조, 6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가 많지 않다는 건 눈치 작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애매하고 새롭게 뭐 신규로 막 유입되는 어떤 수급 영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타하는 거니까 네. 신규 상장은 좀 네. 테마가 붙거나 이런 주식으로 확 갔다가 네. 빠지고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장에 큰 영향은 안 주고 그런 스몰 캡들이 신규 상장된 종목 어떤 아니면 테마주가 돌아가면서 불을 뿜는 이런 거는 연결되는 것 같죠. 이게 지금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거 안 건강한 거 이런 거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주시장은 원래 이성적이지 않은데요. 그래요? 나만 이성적이면 안 돼. 남들이 이성적이 아닐 때는 비이성적 행동하고 남들이 완전히 미쳐 날뛴다. 네. 그럼 살짝 이성적으로 먼저 움직이되 하지만 비이성적인 시장을 우리가 또 향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동참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마바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마바라 시장에 들어왔지 그러면 여기서 이성적으로 강의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솔직해지자고. 비이성적인 시장에는 같이 비이성적으로 가끔 움직여야 되는데 완전히 미쳐 날뛸 때는 빠져나오고 이 밸런스를 갖추는 매사기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지금 장은 건강한 거냐? 거래 금액이 적고 이런 상태에서는 건강한 건 아니죠. 건강한 건 아니고.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시장을 또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지수 크게 보지 말고 종목별로 모멘텀 그리고 네. 펀더멘탈 따져서 종목별로 봐라. 맞아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네.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온디바이스 그렇지. AI 관련주들. 네네네. 오늘 보니까 방송에서 여러 군데서 막 떠들더라고요. 네. 단기 꼭지일 수도 있어요. 단기 꼭지일 진짜요? 수도 있어요. 오늘이? 다 떠드니까. 다 떠들 때는 그날을 살려면은 그 전날까지 긴가민가다가 이제 다 떠드니까 오늘 왕창 따는 거 다 팔아고 100% 하겠다 이러면 안 돼. 왜요? 동참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미쳐 날뛰는 시장에 같이 미쳐야죠. 적당히 이미 적당히. 늦었지. 방송에서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 있으면 50% 들어갔으면 오케이. 네.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그럼 오늘 목표 얼마? 한 30%만 들어가고 이미 놓친 거죠.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변동성이 심하니까 잘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말씀하신 대로 각 계절 신규 상장주, 아까 온디바이스가 됐던 뭐 로봇이 됐던 온디바이스는 AI 반도체 설계가 됐던 네. 이런 설계칩. 사실 설계칩의 이슈가 뭔지 알아요? 설계칩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 넘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빠질 때 왜 넘버 안 나와 얘기했지. 본인들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넘버 나와서 올라가는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오픈 엣지 테크나즈 오늘 올라가고 날리고 뭐 제주반도체 올라가는데 네. 다르다고. 제주반도체는 실적이 나와요. 근데 주가가 최근 3, 4일새 오늘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개떼처럼 붙었잖아요. 네. 개떼처럼 붙은 거 여러분 친구들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뭐하는데 근데 제주반도체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근데 커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죠. 이런 거는 확실히 잡혀 있죠. 실적이 나오지만은 미리 들어갔어요. 오픈 엣지는 실적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픈 엣지가 덜 갔어요. 물론 올랐지만은.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둘 다 실력이 있어요. 제가 둘 다 커버할 실력은 있어요. 네, 기업들이. 네, 근데 오픈 엣지는 연초에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다가 제가 얘기하고가 아니고 좀 있다가 꽃좀 치고 훅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올라왔거든요. 연구 쪽 갔으니까 연초 갔으니까 잘 보시고 네. 괜찮아요. 근데 넘버는 잘 안 나와요. 금방은. 근데 둘 다 오픈 엣지건 제주반도체건 네.
제가 알기로는 4분기 실적이 그전 실적보다는 좋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실적이 좋은데 상반기에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을지 30% 좋을지 더블이 좋을지 그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휴가 가는데 하겠어요? 안 한다고. 12월이 다가오니까.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오픈 엣지가 조금 와닿지가 않을 거고 제주 반도체는 와닿을 텐데 네. 제주 반도체는 반영이 조금 돼 있는 것 같고 선반영 오픈 엣지는 덜 반영했다. 이게 제 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거 없어요? 이번 주는 미국의 PC 넘버. 네, PC. 한 달 전 겁니다. 네. 10월 달 나온 게 11월 매달 한 달 지나서 월말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누구지? 연준에서 많이 봐요. 이번에 베이지북 공개 그렇지, 있잖아요, 베이지 이번 부분, 주. 그렇지. 그것도 퀄리티적인 거고. 네. 근데 넘버적으로는 PC 넘버가 중요한데 헤드라인이건 코어건 다 내려가요. 전월보다 0.2, 0.3% 내려가서 네. 3.5가 3.1% 나아지기 때문에 한 3% 초중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걸 보고 특별히 이상 없으면 금리 안 올리겠죠. 네. 12월 16일 날. 넘버는 나오는데 PC 넘버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슈가 되지가 않아요. 별로 미국 시장에서 넘버가 나올 거 없고 블랙 프라이데이 끝났잖아요. 네. 오늘 사이버 먼데이 있죠. 예스. 계속 이 소비를 어떻게 했다는 게 돈 그 얼마 넘버. 썼는지. 그렇지. 대략적으로 YOY 한 5%, 4% 이상 5% 나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성장이. 근데 YOY 보니까 3%다, 2%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별로라고는 하는데. 아니지. 코로나 그쵸? 이전에는 3.6%였기 때문에 올해도 한 3.6% 나오면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요? 기대치가 높아. 왜냐하면 코로나 직후에 21년도에 12% 올라갔고 그런 넘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될 텐데 그 넘버가 우리 그 PC 넘버보다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이번 주는 그렇게 넘버 와이즈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일단은 그렇게. 그래서 아까 이슈가 말씀한 없다. 것처럼 테마주나 소규모 주식에 이슈가 되는 걸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으니 늦었다 싶으면 빠르지 않아 싶으면 한 30% 정도를 덜 오른 종목 중심으로 들어가고 보자. 저희가 오늘 또 산업 전반에 다뤄봐야 네네네. 될 텐데 오늘 준비된 산업이 네. 2차전지라고 뭐 합니다. 2차전지 많이 얘기했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게 있어요. 네.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올 때는 제가 얘기할 때는 대충 제가 동감하니까 가져오겠죠. 동감을 1도 안 하거나 아니면 30%밖에 안 하는 리포트를 가져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동감합니까? 제가 가져올 때는 한 80%는 동감하는 거예요. 80%. 근데 동감하는 건 이게 흐름을 동감하는 거고 종목 선택이나 아니면 그거의 타이밍적인 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래요? 그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긍정 평양이에요. 저도 애널리스트 했으면. 리포트를 연말에 왜 쓰는지 알아요? 세일즈 하기 위해서. 세일즈 하려면 시장은 개떡이에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세일즈 할 수 없잖아요. 안 되죠. 가급적으로 뭔가 힌트를 주거나 긍정적인 힌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트 자체는 긍정 평양이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빅 리포트, 50페이지 이상 리포트가 나올 때는 그 나올 때는 그거 쓰기 전에 3주 전, 한 달 전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이미 기관 투자가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유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리포트 나올 때 어떻게 돼? 그걸 공부해야지 그 나오는 순간 또 그 리포트 나온 지가 되고 나서 제가 보고 전달할 때 어떻게 해? 또 일주일 지나잖아요. 여러분들 늦게 보잖아. 타이밍이 늦다고. 그러니까 공부용으로 보시고 맞아요. 다음에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뜻대로 안 되거나 그 리포트에서 내가 들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사는 순간에 꼭지 잡았다, 개놈들이다 이런 욕을 하지 마시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어쨌든, 댓글에도 있었어요. 네. 리포트는 공부할 때 참고를 해라. 오늘 리포트 가져온 거는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에서 11월 20일이니까 벌써 1주 전이잖아요. 네, 오늘이 27일입니다. 그렇지. 이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2차전지.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하면은 뒤에만 봐. 지금 위기라는 얘기예요. 난 기회에 꽂혔는데. 위기인데 위기가 정확히 어떤 위기인지를 공부를 해서 알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나는 썼더라도 다 인정할 필요 없거든요. 이거 얘가 오바된 것 같다. 늦었다. 그러면 버리고 그다음에 기회가 뭐가 기회 요소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본다. 이런 심정으로 보시면은 리포트가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기. 어떤 위기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자동차가 전 세계 한 8,500만 대 팔려요, 1년에. 전기차가 얼마나 침투율 팔리고 있을까요? 지금 많이 줄지 않았어요? 아니,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낮아졌고 침투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그 전기차가 팔리니까. 전기차가 대략적으로 한 10몇 프로 돼요. 10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15%.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자동차 팔리는 거에 30%. 10개 중에 3개는 전기차로 팔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9개, 10개? 10%밖에 안 돼. 그래서 미국을 보는 거예요. 미국이 침투율이 낮으니까 거기에 성장률이 많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좋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이 한 15% 되는 것 같아요. 유럽이 대충 평균 정도. 유럽도 여러 가지인데 노르웨이 이런 거는 190%고
나머지가 낮아서 네. 평균 한 15% 20% 된다는데 한 중국은 30%고 미국은 낮아. 평균적으로 낮아요. 그렇죠? 네. 아직 갈림이 많죠. 네. 그래서 좋아하시면 저기 2차 전지는 아직도 전기차가 페니트레이션 30%도 안 되니까 갈림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21년도 성장률이 100% 넘었을 거예요. 21년도에. 21년도에? 네. 아니 100% 뭐야? 200% 내가 한 잘못 보였는데 작년에가 한 60% 정도. 조금 줄었고 올해가 여러 가지 사람 많은데 30% 40%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줄었는데요? 33%에 38%. 한 네. 30%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네. 성장이 떨어지죠. 네. 내년에 예측이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20% 간다. 네. 많이 봐도 30%가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PER 얘기할 때는 매출 대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성장률하고 연동성이 많거든요. 그 PER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그걸 보통 많이 할 때 요즘 우리가 50배, 70배, 80배 줬었어요. 지금도 그런 정책은 네네. 있지. 성장률이 내려가면은 PER이 올라갈까 내려가죠. 내려가지. 네. 그래서 17년도, 28년도가 지금보다도 이익이 많이 나는 거 맞아요? 매년 성장하니까 네네. 성장이 안 하는 거 아니야.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를 비슷하게 간다면은 시장이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어떤 회사는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성장이 너무 없을 수도 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만약에 지금 30, 40%, 7, 80% 하던 것이 어느 시점에 30%, 20%도 내려간다 그러면은 네. 2030년까지 가는데 그럼 PER도 결국은 비슷하게 수렴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 거거든. 아. 7월 이후부터 8월, 9월, 네. 10월 달에 빠진 이유는 두 가지죠. 전기차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 같다. 그거는 뭐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는 것 같다. 살 사람은 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 네. 리튬 가격이 리튬 가격. 많이 빠졌잖아요. 네. 고점 대비해 70% 빠졌고. 그럼 또 반등한다고 하더니 또 그렇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많이 빠지니까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항을 하죠. 뭘 만들다 이거야. 네. 근데 가격이 많이 빠져 내가 적자 날 것 같아. 나 이제 안 만들 거야. 그렇게 못 하더라도 생산을 조절할 거야. 아니면 나 새로운 거 리튬을 안 채굴할래. 뭐 이러면은 가격을 압력을 주던 그 시장의 수요자가 네. 리튬 공급하는 업체한테 압력을 주면은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좋게 보는 사람들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여름 봄 되기 전에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보통 원가가 사람마다 다른데 회사마다 18불, 20불이라 하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얼마 전까지 봐도 22불까지 빠졌으니까 네네. 룸이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는 뭐죠?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어. 아까 말한 건 전기차 성장률이 둔화됐어. 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네. 이 올라가는 거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첫 번째가 성장률 둔화,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가 리튬 가격 하락. 그러면 전기차 계획을 해온 데가 뭐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는데 네. 다 캔슬하거나 아니면 늦어지거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좀 줄이고 그렇지. 있고 이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그러면 투자를 늘리고 심플리 아주 간단해. 금리 환경이 좋아지면 사겠지. 금리가 좀 떨어지면 너 지금 살려면 얼마지? 한 7, 8% 주고 사야 되거든요. 금리. 네. 모기지 해서. 비싸다. 미국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이 현금 주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동차 살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내려가야 되거든. 금리가 언제 내려간다고 하고 있어요? 한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 오, 그러니까. 빠르서 3월, 내년에 6월. 저는 3월이라고 보면 놀랄 것 같아요. 3월이 왜 금리가 내려갈 정도라면 실자 네. 그러면은 그럼 경기 침체잖아요. 그렇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지금 거지. 얼마 안 되면 12월, 1월, 2월 사이에 엄청 빠져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약간 낙관적인 것 같고 낙관적이라는 게 나쁜 게 먼저 오고 네. 나니까 그러면 아까 위기가 더 크게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페드가 네. 보험적으로 경기가 망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라 그러면은 좀 까리까리한 거죠. 지금 11일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눈치 간보기. 그렇지. 네. 그래서 금리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전기차를 다시 사게 만든다. 이런 환경은 기대할 수 있는데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결국은 저가 모델로 나오면서 전기차 테슬라 3,500만 그렇지. 원짜리 전기차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와서 사람들 반응이 좋으면 돼요. 저가 전기차가 나와서 판매가 잘 되거나 호응이 되는 게 시그널이에요. 가성비 전기차가 잘 그렇지. 팔리고 사람들 맞습니다. 반응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곧 LFP가 답인가요? 그런데 문제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기회인데 네. LFP가 전기차에서는 싼 맛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LFP를 만드는 게 중국에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싸게 만드는 것이 전기차를 판매하는 곳이 아까 중국도 있는데 중국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유럽 쪽인데 네. 우리 유럽도 근데 중국을 거의 초이스하고 유럽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의 마켓 쉐어가 전기차도 그렇고 거기다가는 2차 전지의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중국이 한국하고 차이가 아직 있어. 한국이 잘하는데 네. 많이 돌아왔어요. 중국이 점점 너무 크게 빨리빨리 많이 올라와요. 따라왔어요. 우리도 LFP 준비하고 뭐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와작 떨어지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유리할 것이면 아주 유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는 관점에서는
저가 정책이 나오는데 저가 정책은 뭐냐? 네. 그 LFP가 먼저 수반되다 보니까 테슬라향이건 아니면 전기차 만드는 그 저기 유럽향이건 간에 다 가격이 먼저 내려간다는 게 문제. 그 전기차에서 가장 큰 원가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배터리지. 네. 배터리 빼면 전기차는 헐컥. 그쵸. 근데 배터리의 40%가 뭔지 알아요? 양극재. 양극재 가장 크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네. 기대도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네. 물론 이게 또 좋아지면 또 다시 또 양극재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해할 때는 양극재가 잠깐 밀어놓고 양극재도 좋지만 양극재가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전기차 2차 전지의 성능, 주행거리를 넓히고 네.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1차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부딪힌 거야. 네네.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음극재. 음극재. 아니면 또 코팅하는 거. 네. 그런 거에서 기회가 먼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양극재 싫어하는 그런 건 아닌데 더 해주시는데 그런 쪽에 비양극재에서도 기회를 한번 보면 어떠냐. 만약에 저는 네거티브입니다. 2차 전지에서 여전히 익스트림 네거티브에서 슬라이트 네거티브 여전히 네거티브인데 익스트림 네거티브는 아니에요.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근데 슬라이트 네거티브 제가 만약에 뉴트럴하게 바뀐다면은 양극재 말고 음극재에서는 뭐 조그만 주식인데 추천하는 건 아니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JEO라는 회사가 있고. 아, 제이오. 예, CIS. CIS. CIS는 회사가 팔렸어요. 네. SFA라는 회사. 그런 회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은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고 안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부터 공부해 놓으시면 해 바뀌거나 그 시점에 뭔가 좀 변화가 있게 되면은 어텐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관심의 리스트에 한번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음극재 들고. 관련해서. 그렇죠. 음극재나 아니면 코팅 장비. 네. 또 하나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아까 2차 전기차가 막 팔리기 시작하면은 아까 다이렉트 붙는 게 누구죠? 셀 업체예요. 네. 양극재는 그 소재들. 어. 셀 업체는 누가 있어요? 네.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또 많이 빠져 주가가. SK온?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세 개 사야 되는데 네. 전고체라든지 롱텀적인 측면하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SDI가 좀 더 편한 것 같고. 그러니까 SDI 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아니, 삼성 SDI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삼성 SDI가 가장 조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전고체라고 있거든. 네, 전고체. 그렇지. 지금 말고 다음번에 한 28년도 정도, 27년에. 근데 그 금방 오도 근데 시잖아요. 전고체 상용화 되기에는 너무 멀었다 그러던데. 그렇지. 근데 밸류에이션은 받아들일 거예요. 이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조금씩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타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산하는데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에 가능성이 있어요. 토요타는 집중을 하이브리드 하고 있는 거에서 전기차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우리 SDI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SDI가 지금 반영하기 이르지만은 결국은 주가의 하방 경직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SDI는 유럽의 BMW 이런 데 폭스바겐의 비중이 많고 네. 그 SK 이노베이션, SKO는 현대차 기아 비중이 워낙 커요. 근데 이제 LG 엔솔은 뭐죠? 고객이 많이 다양화됐어. 네. 테슬라도 있고 많이 다양했어. 그래서 결국은 LG 엔솔은 고객의 다양성, 그다음에 가격의 어떤 매력적인 거라든지 전고체라는 그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 SDI 이거 중에서 편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제가 슬라이트 네거티브에서 뉴트럴 이상을 바뀔 때. 딱 뷰가 바뀔 때 아직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이오라든지 아까 이런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공부를 미리 해놓는 이 네 가지 종목을 대형주, 소형주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저 맞아요. 그 주신 거 보니까 자료 네. 보니까 네. FEOC라는 네. 게 있는데 저 처음 봤거든요. 저도 잘 뭐예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Foreign Entities of Concern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놈의 나라는 문제가 되는 나라야. 우려 대상 국가. 아, 또 라는. 중국을 더 그렇죠. 아, 근데 중국이 다 알고 있잖아요. 2차 전지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의 2차 전지 뭐 광물이건 2차 전지 배터리건 뭐가 되는 그걸 만드는 회사들 만드는 나라는 중국의 비중이 너무 어느 정도 너무 넘어가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더 빡세게 쪼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려 대상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게끔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아직 지정을 오피셜리 안 했어요. 근데 FEOC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게 올해 말 정도에 시행령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뭐 광물의 비중을 얼마까지 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자본의 비율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자본의 비율을 많이 들어간 거는 배척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권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원래 네. IR의 취지가 그거니까.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업계는 야 그렇게 중국을 너무 쪼면은 뭐 아까 50% 60%그 침투율을 넓히는 게 그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그래서 인정을 해 현실을. 그래서 중국이 자본을 들어간 거기서 나온 것도 한 50%까지 허용해 주자. 전체 자본금의 한 50%한 것까지는
그냥 중국 거지만은 네. 사용하고 문제 없다. 우려 대상권 지정치는 안 하는 거지. 네. 50% 너무 우려 대상을 하다는 건데. 근데 원래는 25%였거든. 아, 원래 25%였는데 50%까지 하겠다 이랬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또 침투율이 줄어들 수 있다. 정치권은 그냥 25%를 묶으려고 그러는 거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50%까지 룸을 주라. 아.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강경론과 현실론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말에 이게 어떻게 정확히 될지도 네. 되는데 만약에 막 조이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셀업체한테. 우리한테서 그렇죠. 사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조이지가 루스해지면 어떡하죠? 그거 우리가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건 변수 있어. 아, 아무래도 스몰캡은 샀다가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레벨에서 세일 주식은 아주 크게 물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양극재 좋아하시면 연중 양극재 좋아하시겠지만 네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이 낮아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럼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렇죠. 셀업체들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네. 상황이죠 지금. 근데 트럼프가 된다고 네. IRA를 다 없애고 이러진 못해요. 네, 그래요. 그건 못하는데 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52% 하겠다. 네, 이 성장률. 미국이 네. 그 얘기한 거 그게 낮아질 수 있는 거를 좀 더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멀티플은 조금 낮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내년도 하반기에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상반기 아니더라도 그게 잡히면은 네. 주가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네거티브 할 필요는 없고 약간은 뉴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내년 2분기까지는 아니고 1분기 중에 결판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시 들어가더라도. 아, 늦더라도 1분기에 들어가든지 셀렉티브 하든지. 그런데 아까 뭐죠? 아까 전기차 성장률 내려가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네. 뭘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거 7,500불 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바로 안 주거든요. 전기차 살 때 주지 않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미국에서는 살 때 바로 딜러에서 바로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살 사람은 좀 사겠다는데 그래도 그거 뭐 엄청나게 성장률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그 성장률을 계속 일으키려고 뭐 많이 하잖아요. 네, 연비 규제 그렇죠. 나오고 있고. 연비 규제도 나오고 해서 연비 유럽도 다 있는데 그걸 다 감안해서 이 에너지 리포트 바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아까 전기차가 15% 페니트레이션 얘기했잖아요. 네. 2030년에 음. 2030년에 2030년? 한 52% 정도가 이 친구의 원래 그 예측이었대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리포트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할 때 위기를 얘기할 때 네. 낮췄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이 낮아지니까 45%로. 아, 이게 2030년에 페니트레이션이 50%에서 45% 내면 7% 낮은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부터 성장하는 성장률이 뚝뚝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24년부터 26년에는 뭐 미국 기준으로는 38%, 26년에서 28년에는 30%, 30%. 28, 30년은 23%. 23%. 그럼 어떻게 되지? 쉽게 얘기했을 때 28년, 23년, 30년 이때는 PER 레이셔를 네. 평균적으로는 25배 이상 못 준다는 거죠. 아, 그걸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사 들어갈 때 업사이드가 얼마일 것인 거는 성장, 잠재율, 주가적인 잠재율은 그러니까 PER 밸류에이션 멀티플이죠. 멀티플은 이전에 올해 상반기 줬던 이런 거를 생각을 너무 잡으면 안 돼. 거기까지는 네,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아직도 뭐 300만 원 부르는 사람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오늘 전기차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 다음번에 할 거는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가는데 전기차가 일반 차보다는 조금 더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더 적합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팔리고 나면은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데 주식시장은 빨리 움직이거든요. 전기차가 올 말에서 내년 상반기에 약간 슬로우하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자율주행차 관련되는 뭐 부품이나 반도체나 설계업체들이나 이런 주식들이 더 먼저 뿜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기차에 대한 뷰가 뉴트럴하게 바뀌더라도 네. 오히려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쪽 자율주행에 더 관심이 갔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쪽에 쪽으로.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장렬하게 나눠봤습니다. 네네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